충격적 도입 소식에 중국, 일본 패닉 KF-21 우선 도입 선진국에서 신청해 국산 엔진 특허 독점 생산 역대 최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화 개발 기간을 기존 계획안보다 2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원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 전무는 지난 9일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 첨단 엔진 국산화를 2026년에 착수할 시 2039년까지 약 13년이 넘는 개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기간을 13.5년에서 2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공엔진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 등 엔진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항공엔진 조기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누적 1만여 대의 항공엔진을 조립 생산 및 정비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엔진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김 단장은 기존 분석에 따르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 역량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현재 다각도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엔진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김 단장은 국내 밸류체인 구축으로 2050년까지 첨단 항공엔진 및 파생형 엔진 개발 시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항공엔진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으나 산업 사이클이 길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며 지역 경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수많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250여 명 수준의 엔진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2028년까지 최대 8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항공엔진 통합 설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항공엔진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 올해 3월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GT센터 담당 상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항공엔진, 냉각 관련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며 자체 개발한 설계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베이스를 내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연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선보이기까지 17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개발에 성공했다며 엔진 분야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KF-21 사례처럼 국가 전반적인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허성무 박선원 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석종건 방위산업청장, 이건환 국방과학연구회 부회장, 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 손재용 국방기술 진흥연 구소장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계는 지금 시진핑 중 국가주석. 반환 25주년 맞아 마카오 방문. 마카오 반환 25주년을 맞아 시진핑,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마카오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국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카오 반환 25주년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이번 마카오 방문 기간 중 마카오 행정장관으로 당선된 천하오이, 자모히 사마오파이 전 종신법원장,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의 상당의 행정장관 취임식에도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3. 시는 본토 출신의 첫 마카오 행정장관으로서 지난달 1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면담했을 때 시 주석은 종신법원장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중국과 마카오를 사랑하는 입장이 견고하다는 평을 들었다. 시 주석은 마카오 반환 20주년이 되는 2019년에도 마카오를 찾은 바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20일 중국으로 반환됐으며 중국 정부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에 대해서도 빌국양제, 일국양제, 원칙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실시된 마카오 행정장관 선거에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 400명 중 398명이 참여했다. 천 행정장관은 이 가운데 394명, 9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5년. 천 차기 마카오 행정장관은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마카오 행정장관으로서 중앙정부와 마카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마카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국양제를 완전하고도 정확히 또 견실히 실행해 나아갈 것이며 국가 주권, 국가의 안정과 발전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영공 침범한로 무인기 132대 중 58대 격추,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침투한 러시아 무인 항공기 58대를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14일 현지 시각 러시아로부터 총 132대의 무인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했으며 이 가운데 58대를 격추하는 데에 성공. 이대는 러시아로 귀환. 72대는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침입한 러시아 무인기들은 우크라이나 북부의 키우주, 에서 남부의 오데사, 동부의 하리코프 등 총 11개 주로 날아들었다고 한다. 구소련 구성국 조지아에서 친러시아 성향 신임 대통령 당선 구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국인 조지아, 그루지아에서 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다. 14일 조지아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축구선수 출신의 미하일 카벨라슈빌리씨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조지아에서는 지난달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이 유럽연합 가맹 교섭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이래 친유럽 성향의 야당 및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야당 측은 정부에 대한 항해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카벨라슈빌리씨가 단독으로 출마해 근본 조지아 대선은 카벨라슈빌리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찬반 투표가 됐다. 조지아 대통령 선거는 본디 보통선거로 치러져 왔으나 이번 대선부터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300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속 정당이 없는 현 살롬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친유럽파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통령과 총리 자리 모두 친러시아파 인물이 차지하게 됨에 따라 조지아는 러시아 편으로 기울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 공산당 국가주석 경험 인사에게 이례적 경고 처분 베트남 공산당이 응우엔 수언 푹 전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부패 방지와 관련한 당규를 위반한 게 그 이유다. 베트남 공산당 최고 지도부 정치국은 13일 부패 방지에 관한 당규를 위반했다며 응우엔 전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베트남 국가주석은 헌법상 베트남의 국가원수에 해당해 베트남 공산당 서열 2위. 국가원수를 경험한 인물에게 당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공산당은 최근 들어 부패를 엄단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